자, 물부 잘 들어왔고요. 우리 또 그 킬로프가 상당히 잘해주면서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두 개 다 먹어야 기분 좋은 거고. 제가 뭐 또 어제 뭐 배구 틀린 것도 있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항상 만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도록 하고, 여자 축구가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인천 현대제철이 오늘 이제 보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받고 정리를 했고 그게 평가되는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새끼 이거 보고 읽어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성격을 보시고 경기를 보고 내가 분석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하는 타입이 전혀 아니죠. 근데 정리를 보고 시각적인 보고 선수 얼굴도 보고 뭐 설명도 해주고 그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면 그게 더 좋은 설명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하지를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좀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첫 선인데 뭐 또 여기에 또 내년에 또 한번 들어올 뭐 4년 뒤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더 좋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축구 2개 못 가야겠죠. 근데 뭐 계속 그래요. 어제도 뭐 K리그 2골, 아래도 K리그 2골.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그래도 갈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년도 월드컵이 어디였게요? 이건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나는 아예 이 여자 축구 그냥 축구하는 줄만 알지 아예 정보에 대해서 미지하다, 뭐가 어떻게 했는지 아예 모른다, 1번. 아니다, 2번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뭐 조소연이라는 세레스 오사카의 조소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형상이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2번. 3번 아예 무지다, 그냥. 거의 무지겠죠. 방향도 이제 뭐 한 달 남기고 거의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공동 개최를 했어요. 공동 개최하고 6개 구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무슨 스포츠가 다 똑같겠지만 세대 교체가 된 팀이 있고 그대로 전통의 강호를 가져가는 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배당을 봤을 때 원래 여축에 이렇게 배당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일 또 나이지리아하고는 그렇게는 안 줄 거야. 근데 행거는 그렇게 받을 만한 팀이고 그다음 리그나 여기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출이 돼 있는 이런 팀들이 상당히 괜찮은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근데 또 이래 갔다가 이제 노르웨이 여기나 만약에 뭐 뉴질랜드 여기나 프레이 나오면 여러분 그렇겠죠. 근데 한 경기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하고 노르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여자 축구는 언제 하나요? 한 토요일쯤에 하고 기록식 있는데 한번 찍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지소연하고 이제 뭐 가을이 하고 이런 사람도 이제 그거겠죠. 마지막 세대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수 설명하고 뭐 얼굴 한번 쫙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일단은 뭐 개최국의 버프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뉴질랜드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역배를 좀 받게 되었는데 역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몇 승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 월드컵 본선에서 뭐 한 몇 승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방금 여자 월드컵 한 지가 오래됐나? 오래됐어요. 90년대도 있었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 있는데 대한민국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습 경기, 클럽에서 이제 했던 연습 경기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 뭐 평가전에 봤을 때도 3경기에 득점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실점은 거의 뭐 10실점에 달하는 수준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월드컵 경험, 우리나라 치면 약간 홍명보죠. 월드컵 4번 경험 있는 라알리가 여전히 나오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는 나오는 입장이 좋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대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전방에 이제 그 해결의 선수가 리그든 자국 선수든 해외 선수든 좋은 게 없는 게 지금 그 뉴질랜드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시아 팀이 오히려 축구를 좀 잘하거든요. 유럽 팀도 있긴 하지만 중국하고 일본은 좀 아실 거고 생활 체육이 잘 돼 있어가지고 미국 여기 이제 거기에 세 개 팀을 이제 좀
괴롭혔다. 위협할 수 있었던 이런 팀이었는데, 근데 2010년도입니다. 그때 그 전이에요. 2010년도 전이고, 지금 2010년도 이후에는 정상에서는 엄청나게 멀어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이제 대회복을 노리는데, 그 노르웨이의 그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리세 감독을 선임을 해서 좀 수비 조직력을 하고, 우리나라 치면은 약간 뭐 연홍의 레전드 정선민 감독이 뭐 연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오랜만에 또 헤게버리, 주축이라 볼 수 있는 이제 골게터라 볼 수 있는 헤게버리라든지 한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돌아오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2에 대한 메리트는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축구의 특성을 보면은 우리나라 축구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 솔직히 뭐 현대제철이 원탑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는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찍을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럼 제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항상 찍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팅을 분석할 때 제가 뭐를 찍습니까? 항상 이런 게 세면은 아유 이걸 가게도 어쨌든 뭐 1승도 못한 팀이고, 야 저걸 가진 1.2 받을 정도가 맞나? 옛날에 뭐 한 방금 뭐 대학생 때는 뭐 노르웨이, 미국, 중국, 일본의 아성을 깨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지금은 했는데 뭐 뉴질랜드 인간 못하니까 뭐 8배 줬는갑다. 배팅도 전혀 못하게. 이렇게 하겠죠.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일단 뉴질랜드가 득점을 한다고 생각은 자체는 안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노르웨이도 지금 뭐 헤게바리 주축인 헤게바리도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한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던 그 팀의 레전드가 감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독의 성향 자체가 약간 수비 조직력에 강화하는 거고, 스타일 자체도 옛날에 한 게 있더라고. 왜냐면 월드컵을 5번, 4번을 뛰었으면은 옛날에 그 데이터가 다 있어. 비디오 한 번씩 봐봐봐. 이게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다 있어. 보이지 이거. 틀 수는 없지만 이런 거에 다 나오더라고. 어디 가나 있더라고. 2000년대에도 있고 90년대에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봤을 때 약간 좀 성향 자체도 그렇게 평가가 돼 있고, 이건 제가 정확한 포인트를 알 수가 없으니까 뉴질랜드의 이제 스포츠 그거를 서칭을 좀 했어요. 구글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좀 보기도 했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오바에 대한 기대치는 뭐 한 팀이 또 몰빵 나오는 경우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더가 역배돼 있는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차피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축구 남자 월드컵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뭐 갈 거면 그냥 뉴질랜드 여기나 프레나 한번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5에 뭐 3골을 넣을 정도의 지금 노르웨이 상황은 아니니까 1.29라는 건 있네요. 오늘 예상했을 때 지금 2.5하고 2.6하고 다음에 2.7이 나올 차례거든요. 오늘 1.29 넣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랄게요, 형님들. 분석 다 해놓고 결론은 1.29 넣고 있으면 물분은 섞어가지고 있으면 존나게 시원하게 뻘딱으로 때려주세요, 형님들. 알겠죠? 하기는 해요. 또 열심히 준비했다는데 결론이 2시간 떠들었는데 1.29 하고 있으면 저도 때려주시고요. 하기는 해요. 1.29라는 게 있겠네. 3배는 너무 오버예요. 그럼 3.5를 줬었어야지. 근데 배드민 생각에 노르웨이는 한물 옛날에 잘했던 뭐 90년대 또 잘 나갔던 팀 뭐 있노? 뭐 리즈 뭐 이런 약간 80년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특성은 있다. 개막 개최국의 특성은 있다. 그리고 이제 5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비아 찬스. 올리비아 찬스 같은 게 이제 이 선수 좀 봐야 돼요. 이 선수 봐야 되는데 일단 득점은 존나 안 나오는 입장에,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랑 붙은 적도 있어. 나 기억은 나요. 19년도에 리아 퍼시벌.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알겠지?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거든. 그리고 A매치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돼. 세대 교체가 나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멤버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평가도 봤을 때 마찬가지인데,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좀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뉴질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호주에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 호주의 그 홀란드 같은 놈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유심한 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뭐 지금 읽어줄 건 아니고, 여기 설명이 잘 돼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경기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일단은 뉴질랜드하고
뭐 노르웨이가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얼굴 나빤데기도 한 번씩 보시고 베팅을 할 건데 얼굴도 모르고 누가 유명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거면 베팅을 하기가 아무리 우리가 초짜배기라 하더라도 좀 그렇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노르웨이의 똥배 뭐 10년도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렇게 참여합니다. 박녀님 좀 잘 보기 힘든 축구단도 있네요. 필리핀도 있고요. 잠비아 있을 낀데. 잠비아도 있고요. 베트콩도 잘합니까? 그건 차차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축구 연홍이랑 똑같아. 인프라에 비해서는 잘 차. 일본도 좀 잘 차고. 일본은 뭐 삼부 뭐 J리그 삼부고 생활 체력도 잘 돼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 보고 일단 호주 또 일단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결론은 뭐 3배 프렌이나 아니면 저득점 가는 게 좀 맞지. 그리고 아니면 2.5라도 나는 막 2.7배를 굳이 만들어서 적중을 해서 적중 쇼를 하고 싶다. 그건 이제 우습게소리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1.29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알겠죠? 묶어서 갈 거면 웨이저리그랑 알겠죠? 뭐 이건 그 우스갯소리고 필요하면 가져가야겠죠. 하이 422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호주는 형님들아 이게 2.5 마인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자. 그래도 호주 마인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득점 요소는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주는 확실히 여축에서도 연홍도 그렇고 뭐 여자 이 스포츠에서는 그래도 좀 잔뼈가 굵은 부분들이 국제전에 좀 많이 있는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친구도 나올 거고요. 졸라 무슨 그러니까 뭐 야구로 치면 안 되겠지만 5개 파이브툴 플레이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뭐 존나 무서운 거예요. 상대하기 있네 샘커. 이거 배팅을 안 하고 잘 몰라도 얘는 이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뭐냐 또 그랜드 파이널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 뭐 또 집안 또 축구 집안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영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월드컵 영웅 보듯이 뭐 그래 보면 돼.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 여기 뭐 찍었듯이 맨날 EPL 보고 앉아있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그러니까 여축 치고는 좀 거의 뭐 남자다운 약간 요런 경기를 좀 펼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미국 축구에서 좀 많이 뛰었어. 미국 축구도 우리 배팅은 안 되지만 여자 축구에 그 되거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커리어는 정말 많죠. 3대6 3리그에서 모두 최다 득점을 한 유일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럼 아일랜드는 왜 저렇게 역배를 받아놓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럽 축구는 그래도 평균은 친다고 보잖아. 물론 아일랜드 남자 축구는 이제 뭐 전통에 강하거나 이렇게 한 번씩 보지만 확실히 약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경기력을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도 좀 솔직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아일랜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수비적인 축구를 좀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선수들은 그래도 잠재력 있는 친구들은 많은데 대체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특징이 다양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수비적인 운영을 좀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내가 일단 보고 느끼고 뭐 아카이브에서 보고 이런 느꼈을 때는 오바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 이제 그 교통사고 나서 6년 만에 돌아왔던 뭐 페럴리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오셸리반만 이제 맥케이브는 좀 이제 폼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상진재 선수가 이 두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오셜리번만 어떻게 이제 뭐 한 명 이제 수비를 붙여서 한다면 뭔가 공격이 되게 뻑뻑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배럴의 속도도 있고 뭐 용슬랩이 무슨 말겠지만 결국 오셜리번이 뚫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호주는 또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도 경기를 잘하는 팀 중에 국제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아. 그래서 결국은 뭐 길었지만은 호주 마인승에 오바 볼 생각이고 뭐 아일랜드가 이기려면은 일단 한 골 정도 꼽고 무슨 결과를 내고 아일랜드 프렌을 봐야지. 이걸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저기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 그래 보고 뭐 오늘 좀 너무 극단적으로 돼 있긴 한데 확실히 여자 경기 변수 많다. 농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배구는 좀 아니긴 한데 확실히 변수는 많고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네임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그렇게 이제 유럽의 뭐 맨시티라든지 뭐 첼시라든지 맨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간 애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또 개체 버프 확실히 있다. 보고 뉴질랜드도
뭐 만약에 뭐 버프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 배당 메리트는 일단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견고한 수비로 한다고. 남축이랑 여축이랑 뭐 별발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뭐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기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뭐 내가 할 말 여기 다 써놨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잖아 항상 뭐야 농구 월드컵이고 뭐야 본판 까봐야 알잖아. 그지?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최선의 기대치는 요게 최선의 기대치다. 요렇게 봅니다. 알겠지? 아유 목이 아파 죽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내년이란다. 내일 할 게 있죠. 내일 할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결정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이제 나이지리아하고 케냐다가 있고요. 필리핀은 내일 할게요. 필리핀은 내일 할게요. 필리핀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일 하도록 하고 나이지리아는 지금 내일 메이저리그랑 묶을 수 있느냐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부주력인 느낌입니다. 부주력인 느낌이고 나는 솔직히 근데 여자 월드컵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베팅하진 않아요. 근데 갈만한 요소가 있는 팀이 있어서 보는 거고 만약 있었다고 해도 경기 다 깔아줘도 나는 안 가려면 안 갑니다. 아시죠? 케냐다는 약간 여배 남배 다 비슷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 약간 저기 한 명, 두 명 여기다가 몰빵을 해서 경기하는 게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팀이고 뭐 별다른 그렇게 큰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했을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영상 분석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일단은 솔직히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위협이 되는 부분들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차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내 기준에 봤을 때는. 그래서 나는 공통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 이것도 왜 언더가 역배돼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아프리카 축구를 생각하면 뭐 개인기 위주고 뭐 여자 축구들도 거의 뭐 흑형 아니가 뭐 여자 선수들도 거의 뭐 남자 선수급 아이가 체격이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요뿐만 아니고 또 뭐 여축 월드컵 하기 전에 아프리카 네이션컵 요런 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지리아가 그런 이제 아프리카 대항전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뛰어났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케냐다가 이렇게 또 북중미에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나 물론 리그도 있고 리그 수준으로 봐서 캐나다가 좀 높은 부분들도 있어요. 뭐 하키도 있고 여러분이 하키만 봐서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일단은 1점에 대한 메리트, 헨승에 대한 메리트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크게 없는 상황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오바를 만약에 나온데도 배당이 너무 메리트가 없어요. 1.47 갈 거면 저는 메이저리그 갈게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는 요렇게 그리고 승패는 정하게 승패 패스예요. 그냥 언더만 보는 이런 팀을 굳이 1.47의 메이저리그를 제외할 만큼의 경기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설명은 드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선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하시면 말씀은 드리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장의 그 러닝 타임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경기를 어떻게 해주냐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보면서 몇 명은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써놨네요. 벌써 죽음의 조라고 들어가 있죠. 예, 죽음의 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다 할 특성이 없으니까 정의된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른 팀들은 뭐가 주목해야 될 베스트 5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국제전으로 봤을 때 옛날에 봤을 때 한 90년대 그때 이제 좀 그런 그 좀 성수기 이런 전성기 이런 부분이 있었지. 지금에 와서는 아까 말했던 뭐 그 뉴질랜드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 볼 생각이고 1.2에 대한 메리트는 진짜 찐으로 잘하는 샘 데크 그걸 빼고라도 호주 마에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2개를 가실지 아니면 뭐 3개를 해서 나는 5배라도 묵겠다 싶으면은 뭐 내일까지 써도 되는데 이건 약간 그냥 부주의 고배당의 그런 느낌이고 뭐 가져갈 거면 앞에 거 2개 가져가서 뭐 기본 추가 조합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뭐가 해야 되겠습니까? 호주 마인하고 그 뭐냐 뉴질랜드 봤었나?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배구처럼 그렇게 뭐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죠? 뭐 제가 뭐 뉴질 뭐 그렇다고 뭐 3배를 또 뜬금없이 뭐 굳이 가면 그걸 가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그걸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래 보고 필리핀 경기는 내일 뭐 제가 일찍 오든지 아니면 뭐 추가 조합을 뭐 올려놓든지 뭐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또 이제 한두 명 결장한다는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부상이 좀 커서 안 나온다는 말이 그 여기는 못 찾죠. 이제 뭐 방향도 미친 듯이 구글링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몇 개 사이트가 좀 그런 게 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중요한 선수라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내일 설명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뭐 요 일탕 강사도 아니고 이제 보여주는 입장인데 아는 거는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근데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근데 모른다고 준비해 오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아는 사안은 저는 이렇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아는 부분은 머릿속에 일단 집어 들어가긴 다 들어갔어요. 제가 뭐 허투루 해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항상 뭐 국제전 보시면은 말하고 싶어서 난리고 전달해주고 싶어서 난리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방장 언급할 게 별로 없다고 봤을 때는 아직은 경기가 더 우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가면 각국에 대해서 지금 각국에 지금 어느 나라 팀이 뛰는지도 솔직히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정리된 것만 보고 거기다 방장이 추가되는 설명을 가져간다면 뭐 어느 정도의 필요한 부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막 존나 우리가 뭐 여축에 박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뭐 4년 뒤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그지? 네, 뭐 현재 제가 보고 영상 보고 서칭을 하고 또 이제 뭐 해외에서 평가하는 또 자국에서 평가하는 요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겠습니다. 알겠죠? 질문하시길 바라고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배구 리벤지 하러 가봐야겠죠, 그죠? 내일 일본하고 재밌죠. 아르헨 경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질문 없으시면 배구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뭐 근데 뭐 재밌는 거랑 우리 또 배팅은 또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나는 뭐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면 그냥 경기만 지켜보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배팅 안 시킵니다. 뭐 여러분이 아직 와닿지도 않는데 뭐를 하겠어요. 근데 나는 뭐 한번 들어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아는 정보도 있고 해서 갈랍니다 하는 거는 가는 거고요. 어쨌든 뭐 여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축구의 뭐 월드컵도 마찬가지잖아요. 첫 경기의 첫 판은 좀 변수가 좀 있어요. 그거는. 근데 뭐 변수 있다고 틀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있는 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원래 첫 경기 첫 개막전에는 항상 좀 변수라는 게 존재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여축도 원래 변수가 많고. 그래서 뭐 똥배 가야 돼서 마인 갈 필요는 없고 1.76 갈 거면 호주 마인 가면 되잖아. 굳이 뭐 저기에 대해서 마인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거 마인 주려고 생각했으면은 기준점 언어바 3.5 줬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도 않아서 상관없다고 봅니다. 관심 없을 거라 생각하고 1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우리나라 축구 잘하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리그 자체도 팀 존나 많고요. 여배도 존나 많고 탄탄하지. 기본 체육이 탄탄하다 얘가. 나중에 또 일본 설명할 때 되면은 뭐 많이 생각하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당연히 이제 PL, 여PL에 뛰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위 팀에. 똑같습니다. 남축이나 여축이나 남축 잘하는 팀 여축도 잘합니다. PL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 프랑스 리그하고 그다음 또 뭐 호주 리그도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85.5요. 미네 솔직히 좀 쫄았어요. 쫄았어. 방장이 올킬을 해야 여러분한테 뭐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배구까지 하고 자르고 이제 물부 하도록 할게요. 물부는 천천히 할게요. 일본하고 슬베야. 슬베가 나을까요? 일본이 나을까요? 아니면 185를 한번 용인하게 써봐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의 방법일까요? 근데 저는 생각이 아직도 똑같습니다. 토너먼트 경기가 비슷하다면 굳이 뭐 이것도 뭐 배당이 좋긴 하지만 정에 대한 부분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방장님 그냥 일본성 아닙니까? 일본성이 뭐 크게 문제된 부분은 솔직히 까고 없지 않습니까? 야이 방장아. 일본이 이긴다. 1번. 실베가 이기면 프렌을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베 역배 본다. 2번. 3번. 185를 어떻게 한번 써보는 게 답이다. 오바든 언더든. 어제 미국도 제가 그냥 오바만 썼죠. 프랑스 프렌 가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마행 가기도 딱 그런 경기가 나왔죠. 반이 고만 오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실베도 잘 따라붙고 경기도 은근히 저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기대치가 없었는데 좀 잘 친 거 아니면 그럼 3대1의 뭐 주스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베가 리드를 하면은 꼭 한 세트씩 넘겨주던데요. 그 일본은 어쨌든 실베보다는 부전할 수 없는 사실이 강서부가 있고 뭐 니시다의 활약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승은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당연히 일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베를 갈 거면 그냥 실베 프레는 물부러 가는 게 맞죠. 한번 볼까요? 모르겠다고. 3번 일본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형들이 잘하는 팀 가면은 낭패 보거든. 근데 이런 거는 왜 내가 일본을 볼까요? 제가 일본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일본 볼까요, 이거? 클러치 포인트가 높아서? 아니면 5세트에 이기니까? 아니면 스피드 배구의 슬배가 그 커버가 안 되나? 유럽 배구 치고 기본기가 좀 떨어져서 커버가 안 되나? 근데 그거 다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슬배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 누구야 저기 걔 누구야? 그 슬배를 상대하기가 상당히 편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아. 그래서 나는 일단 일본승을 볼 거고. 그럼 언어반은 어떻게 될까요? 언어반은 저는 언더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슬배가 이기면은 언더를 쓰시는 거고, 아니면 일본승을 간다. 아닙니다, 형님들. 다득점 가면 됩니다, 형님들. 말 속지 마시고요. 근데 뭐 일본은 지금 뭐 거의 뭐 독보적이다. 미국하고 폴란드 빼고는 일본이거든. 그리고 지금 그 포지션 그 03년생 나 이 선수 알아. 왜냐면 나 일본 배구 리그를 보니까 입맛 잘해. 입맛 존나 잘해. 그러니까 얼라치고 얼라다요. 그리고 심지어 얼라잖아. 니시야마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잘 되고 있는데 얼라를 쓸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인마에 대한 기대치도 솔직히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뭐 3주차 일본 밸런스가 좀 오바 보는 이유는 밸런스가 크게 무너진 부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 돌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름 생각할 때 방장님 아닌데요. 니시다하고 다카시하고 경기력이 왔다리 갔다리가 좀 있었는데요. 근데 오츠카라든지 토미타라든지 또 미야우라라든지 요런 애들도 좀 다양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일단 일본이 문제가 그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리시브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베한테 찬스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85를 준 거예요. 3대1이나 뭐 풀세트를 간다 이래 보는 거고, 실베도 은근히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8승 4패에서 경기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득실차가 좀 밀리면서 이제 조 2로 마무리되었는데, 일단 뭐 실베는 뭐 구성의 변화를 전혀 주지 않았고요. 그건 좋은 거라 봐요. 그리고 이제 우르나우트하고 그 다음에 뭐 체불리하고 모지치는 맨날 나니까 모지치하고 뭐 리시브가 좀 좋은 편이야. 그래서 나는 한번 찬스가 실베 쪽으로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일본승이 우선이냐 오바사가 우선이냐 봤을 때는 그래도 일본승이 조금 우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히 또 이제 리드를 했을 때 삼각편대가 한꺼번에 또 몰락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언더보다는 다득점의 요소가 좀 보면 되는 경우지. 근데 일본이 막 무조건 100%다 1.5력에 개땡큐고 이런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8강전이라는 거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봐봐요. 어제 미국이 그냥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또 하고 뭐 한 세트 뭐 줬다 치자. 근데 한 세트는 또 미국 무섭긴 했지만 되는 부분이야. 근데 항상 그래. 이 강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오바도 괜찮고 일본도 보고 슬베 프렌을 갈 거면 그냥 고마 역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생각해. 왜냐면 일본이 또 이제 그 풀세트 갔을 때 경기력이 그렇게 이긴 경기도 있지만 뛰어났다 뭐 어제 뭐 이태리전 미국처럼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봅니다. 그러면 뭐 슬베 이긴다 프랭 오박 역배까지 가서 그냥 2배 2배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오바 가든지. 오케이. 그리고 니시야마라는 선수는 일본에 그래도 뭐 신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 어디서 많이 봤다 싶더만은 내가 본 선수야. 일본 배구 시즌 할 때 돈 주고 봤잖아. 저 보물선님 알기고. 그래서 너무 잘 알아. 봐봐. 결국은 분석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알아야 되는 거고 많이 봐야 되는 거고 지식이 많아야 무조건 맞추는 건 아니지만은 알 수가 있는 거야. 어줍지 않게 하고 지금 배구 좀 하겠습니다. 배구 빈칸 두겠습니다도 있는데. 맞잖아요. 그 자기 마음이긴 하지만. 물론 뭐 결과 안 나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중이 지금 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믿지 형님들. 방금 뭐 여자 뭐 농구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다 알잖아. 그래서 니시야마라는 이런 선수가 게임 체인저가 조금 뭐 다 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얼라가 좀 들어온 것도 보아 보입니다. 왜냐면 본 팀에서 그런 부분들 좀 잘하고 우리나라 치면 누구라고 봐야 되노? 좀 비유상이 그렇긴 한데 좀 여배랑 좀 비유하긴 그런데 약간 효서가 게임을 좀 바꿔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또 뭐 저기 토너먼트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최효서가 그러니까 효서가 뭐 미친 딕을 했다 막 이런 느낌으로 뭐 얘가 뭐 그 포지션 아니진 하지만 앞포지션인데 뭐 약간 그런 느낌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 그래서 일본 그래도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도 슬베 볼까 뭐 아프지도 보고 뭐 디거도 보고 그다음 공격 다양성도 보고 뭐 봤는데 찍으라면은 일본 찍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알겠지. 그래서 일본 승에다가 다득점 요소로 좀 보고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이번에 그 겨울 시즌 됐을 때 하도 사자판이 많으니까 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찐을 진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에 미친놈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네요. 안 들어오면 또 이제 뭐 오콘 멤버십으로 또 재미를 보는 거고요. 자 폴란드요. 그다음 브라질. 근데 남배 여배 브라질 좋아? 남배 여배 브라질 좋아? 부진 갑이고 무시고 좋나? 둘 다 못하지 않나? 어떻게든 8강 올라왔다. 폴란드 일반승 가면 안 되나? 이거 딱 어떤 느낌인 줄 아나? 그 터키 1.45 하기는 한다. 그 느낌이다 지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다득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은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득점 간다. 배당 메리트 때문에. 근데 물론 지금 브라질이 진짜 떨어지고 있죠. 우리 국제적인 성적에 비해서. 그래서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잖아. 어쨌든 빅5로 들어가는 선수 팀이고. 근데 폴란드가 당연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쿠레 그다음 레온 그리고 뭐 다른 측면 공격 수준이 높지 않아. 근데 왜 그 잘 되고 있을까요? 기본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쿠레 레온이 그 정도면은 컨디션이 일단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뻗대는 건 잘해. 약간 신시내티가 야구 연승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그리고 지금 8강 진출팀 중에서 프랑스에 이어서 지금 가장 세트를 많이 하고 있는 그 팀이기도 합니다. 상대 팀한테 기본적으로 약팀, 중간팀, 강팀을 가리지 않고 세트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프랑스 다음으로 2등이야. 근데 프랑스는 사실상 1등이라 봐도 돼. 왜? 프랑스는 솔직히 1주차, 2주차 때는 제대로 멤버를 구성을 안 했잖아요. 3주차인가 2주차부터 해가지고 들어온 거나. 그러면 사실상 프랑스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준 거는 이제 선발 제외됐던 이제 포르나리가 다시 선발로 좀 들어갔는데 큰 변화는 좀 없었던 부분이야. 물론 지금 상태를 보면 당연히 폴란드 그래도 찍어주고 싶은데 배당이 조금 뭐 이거를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터키도 뭐 1.45였던 그런 부분이고 그럼 오버 가능성이 없냐고 봤을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184 준 거는 브라질이 완전 그렇지는 않는 부분들이다 이래 보고, 확실히 그리고 또 왜 강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토너먼트 때 강점을 가져가는 거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각편대는 당연히 브라질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큐렉이라든지 레온이라 이런 애들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다음 뭐 브라질 프레는 역배를 가자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뭐 브라질 계속 여배든 남배든 뭐 브라질 간 적은 잘 없죠. 올해. 그래서 나는 물론 뭐 브라질의 핵심 선수가 지금 합류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오바까지지. 뭐 181에 3대1 정도 보는 거지. 뭐 어차피 오바가 프렌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브라질 가끔 또 그냥 뭐 어제 저기 뭐냐 저 아르헨티나 고마 역배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뭐 난 낑가요키로 뭐 터키 같이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러면 이제 뭐 1.4를 넣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굳이 뭐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배구끼리 묶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때는 배구끼리 묶었잖아요. 그리고 뭐 세인트랑 했을 때도 그때 3배 할 때도 배구끼리 묶었잖아요. 이거는 굳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만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폴란드 승만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묶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확률상 메이저령 섞던지 아니면 여기서 뽑아가든지 뭐 두 개가 더 맞추긴 한데 일단은 나는 뭐 그렇게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팅 사항에 이제 배당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일본 승에 오버 보고 폴란드 약간 그런 느낌이야. 하긴 하는데 오버의 가능성은 둘 다 있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슬베가 이기면 그냥 역배, 브라질이 이기면 그러면 역배, 프랭 갈 필요가 없다. 메리트가 없다. 이거 갈 이유가. 알겠지? 근데 뭐 핵심 합류하고 뭐 그건 알겠어요. 그리고 뭐 레온 떨어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확실히 올해 경기력이 안 좋다는 거죠. 여배랑 남배랑. 무시할 수는 또 없고요. 레알이 합류가 되었거든요. 레알은 맨날 뛰던 선수잖아. 우리 올림픽 때도 봤던 선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프렌을 가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레알 그건 있어요. 브라질에 이제 레알이 합류를 하면서 브라질 감독이 전략을 수정을 때렸대.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수정을 한 게 브라질한테 그렇게 많이 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을 막 조진이 그렇게 또 뭐 1위 팀 치고는 강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경을 주는 게 뭐 득이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나는 뭐 역배 프렌 시원하게 이렇게 찍어야 될 이런 요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됐죠?